네, 온앵커의 당잠사 오늘은 이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오스카 수상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랜 경력이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경력을 쌓아오려고 노력했거든요. 세상에 펑 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듯 싶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것은 결과겠죠. 과정이 아닌데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 펑을 기대하고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투자자는 이 결과보다 과정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 2022년 증시 폐장일 아침입니다. 올해 유독 험난한 증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매서웠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조정기를 거치면 비로소 기업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시장은 하락하지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종목도 곳곳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텨주는 하단 지지에 대한 논리가 합리적이라면 증시 조정기에 우리가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 주가가 빠질 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텐데요. 첫 번째,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기업. 두 번째, 자신감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가 없는 소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받는 경우.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다면 부디 전자이길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는 이 지수와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논리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에 따른 투자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이 메인 컨셉입니다. 그동안 저의 미숙함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해석으로 갈린 흐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내용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우리 시장 마치고 나서 홍콩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나왔습니다. 백신 패스 폐지와 입국자 강제 PCR 검사 폐지키로 방침이 공식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로써 중국 본토와 홍콩 모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은 양면이 있죠. 유독 간밤 미증시는 이 악재에만 주목한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명과 암 중에서 명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중국의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과 위드 코로나 인플레이션이라고 요즘 명칭이 되더라고요. 수요 폭발로 인한 다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이 우려감, 결국 이것은 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를 의미할 것이라는 이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 암의 부분에 간밤 투자 심리는 오로지 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이 금리에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35%의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말펜사 공항에서 지금 중국 베이징, 샹하이 도착 승객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의 승객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진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인도 등 각국에서 중국발 입국자 검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참 이 표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한 가지 의심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연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단은 시장에 참여하지 말자라는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말입니다. 명과 암 부분에서 암 부분만 유독 부각이 됐던 점은 이 변동성이 시장에 더 크게 녹아져 있었던 그 이유는 거래량이 부족해서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거래가 이번에 확실히 얇아져 있거든요. 30일 평균 기준으로 보면 20% 밑돌았다라는 보도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으니 받아줄 주체가 없고 그렇다 보면 매도의 물량에 대한 변동성 반영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단 중국 ADR 주식과 중국 관련 기업들이 모두 손잡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샤오펑이나 니오 같은 전기차 관련주가 같이 밀렸는데요. 간밤 테슬라가 소폭의 반등을 했는데 이들 기업까지 밀린 것을 보면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약세도 이 같은 개념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전 섹터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특히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2%의 마이너스권이고 앞서 설명드린 금리에 취약한 기술주가 그 다음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정말 뼈아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애플의 추락 그리고 캐터필러의 부상, 비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애플은 52주 최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랜스포스에서 폭스콘 공장 가동률 70% 미만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내년에 1분기에는 아이폰 출하량이 생각보다 더 많이 줄겠구나라는 우려감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판호,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뜨겁게 주목받은 내용입니다. 이 판호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종의 허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그 자국의 판호는 계속 발급을 해줬었는데 외자 판호 발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외자 판호 44개를 포함해서 120여 개 게임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 한국 판호가 몇 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M, 넷마블의 제2의 나라,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 아크와 에픽 세븐, 엔픽셀의 그랑사가, 넷마블의 자회사의 게임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게임주 전반적으로 시간 외거래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와 넥슨 게임즈의 연관은 밀접하게 없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투자 평가는 어떨지 출연자들에게 잠시 후에 점검받도록 하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대안이 이쪽밖에 없다라는 움직임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로 힌트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이 수혜 기업 실일 일선을 한국투자증권에서 구분해서 리포트로 올렸습니다. 크게 프리미엄 화장품, 카지노 호텔, 의류와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카드 네트워크, 테마파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비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초를 준비하면서 일정상 1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라는 포인트를 지속해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CES에 대한 포인트 지난 27일 당잠사 화면 내용입니다. 5대 키워드 한번 쭉 다시 복귀해 보실까요?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지속 가능성, 휴먼 시큐리티 이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드론 테마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대북에 대한 대응으로 안티 드론, 드론의 부대를 정부에서 창설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 부분에 UAM과 드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급적인 부분이 밑에 받쳐져 있는 매수 물량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래일 연속 어제 드론의 상승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들려오는 퍼즐들을 추가로 조각조각 맞추시다 보면 이 안에서 큰 투자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모빌리티 안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레포트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 기업들 주요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각 기업에서 어떤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를 중점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BMW,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등 주요 내용들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 새로운 EV 플랫폼,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공개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부분 과 국내 부품사의 하드웨어 부분을 같이 참고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디스플레이 등등이 이 안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